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트럼프가 우리를 정말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증시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관세 문제로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관세는 단순히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관세는 없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연초에만 해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2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원래 트럼프가 멕시코에 너네 불법 이민자 단속 좀 하고 마약 단속 좀 하라는 말을 하면서 25% 관세를 때렸었죠. 그리고 나서 멕시코가 바로 깨갱하면서 알았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충성을 외치자 바로 관세를 유예시켜줬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 트럼프는 일기 때에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문제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멕시코를 위협했었는데요. 멕시코가 바로 깨갱하자 관세 부과를 바로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수년 전의 경험과 수개월 전의 경험을 봤을 때 시장에서 트럼프가 단순히 관세를 협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트럼프가 자동차, 반도체 관세는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 때 발표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반도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해외에 공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 품목에도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도 자기 살을 깎아먹는 자충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들에 대한 관세는 면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선희 형님이 미국에 가서 대대적인 투자도 약속해주면서 자동차 관세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에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선희 형이 미국 가서 사인 딱 하고 투자도 약속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의선희 형이 딱 두 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트럼프가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데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진짜로 25%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총 관세율이 40에서 50% 정도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자동차 산업에 침체가 올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는 정말 관세에 진심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진짜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진짜로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미국 정부가 2025년에 갚아야 할 정부 부채가 9조 달러 수준입니다. 한국 돈으로 1경원이 넘어가는 수준이죠. 그런데 보통 이런 부채를 현금으로 갚진 않습니다. 신규 국채를 발행하여 이것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지금 기준의 금리를 적용하게 되죠.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트럼프가 지금의 부채를 4%대의 이자로 주고 지불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트럼프는 최대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의 전체적인 국채 금리를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트럼프의 정책과 함께 천천히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일정 레벨 이하로는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연준 위원들이 금리나 횟수를 줄이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좀처럼 떨어지고 있지 않죠. 그러자 트럼프가 안달이 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국채금리 어떻게 더 떨어뜨리지? 내가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유도시키면서 국채금리를 떨궈보자. 이런 생각에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뇌피셜로 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증시가 힘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올려드린 글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는 이번 주에 발표된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이 지표는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할 때 참고로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차를 두고 미시간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보고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꺼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나온 PCE는 개인 소비 지출을 의미합니다. 미국 가계에서 얼마만큼의 소득과 지출이 발생했는지 집계하고 이에 기반하여 물가 지수도 같이 조사하는 것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을 보면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예상치 그대로 나왔지만 근원 물가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그리고 이 중에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실제 수치가 2.8%, 예상치가 2.7%, 전월 수치가 2.7%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전월 수치가 원래는 2.6%였습니다. 이번에 2.7%로 상향 수정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보면 전월 수치도 더 높게 수정되었고 이번에 나온 수치는 예상보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 소득과 지출을 한번 볼게요. 예상 수치와 실제 수치를 비교하면 되는데요. 개인 소득을 보면 예상보다는 꽤 늘었습니다. 개인 소득이 전월의 증가세 그리고 예측치보다는 늘었네요. 이것을 보면 개인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 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개인 지출은 예상치보다는 더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지갑을 닫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정리된 자료인데요. 현재에는 코로나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불확실성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은 단순히 이렇게 끝나지 않고 대체적으로 경기 침체 혹은 경제 위기로 이어졌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자리가 바로 경제 위기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과거에 2001년 IT 버블 때도 그랬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보건위기 때 당시에도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었죠. 그리고 이번 역시 불확실성이 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과거의 경우처럼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지갑을 닫고 있고 기업들 역시 정책 결정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가 정해지면 그때 움직이자. 아직 중국 때리기는 시작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확실히 정해지면 그때 움직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들 역시 투자를 미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시간대에서 조사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입니다. 이 두 개의 수치 모두 이전 수치,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1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5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것을 물어본 이후 정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래의 물가죠. 미래의 물가가 꽤 높게 나온 것입니다. 방금 전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었죠.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물가를 나타낸 것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미래의 물가 역시 추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물가, 미래의 물가 모두 다 높네요. 정말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년이라는 큰 흐름이 바뀌기에는 쉽지 않은데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매월 2차례 조사를 합니다. 월 초에 예비치를 발표하고 월 말에 확정치를 발표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것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3월달 확정치입니다. 이번에 4.1%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관세 전쟁을 했었던 트럼프 1기 때에도 이렇게 높아지지 않았었고요. 3년 전 인플레이션 위기 때에도 지금보다는 기대 인플레가 높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1기 때와 비슷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점점점 관세를 더 때리는 걸 보니 이게 진심이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지는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물가 불안감을 반영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라도 개선이 되어야 될 텐데요. 멀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안이 몇 개 있죠. 첫 번째로는 금이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심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가 바로 달러와 금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일봉 차트를 볼까요? 금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올라가네요. 그런데 달러는 약간 흐름이 다르죠. 달러는 조금 오르는 척 하다가 최근에 꺾여서 좀처럼 반등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흐름을 보면 안전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달러도 안전자산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걸려 있어서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현재 부채가 36조 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부채를 늘려가면서 국가 살림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재무부는 더 이상 돈을 쓰지 못하고 이르면 7월 달에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긴 하겠지만 이러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러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채 한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금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 풀린 달러의 힘을 기반으로 미국 경제가 굳건하게 성장한다는 신호만 보이면 달러는 다시 강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관세를 비롯한 여러 리스크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달러 입장에서는 덜컹덜컹하는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흥국 증시 역시 좋게 보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무너지면 신흥국 증시 역시 다 같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주식만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글은 오늘 하루 동안 무료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써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프콘에 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